등록상 정정이라는 말 속에 그죠? 46페이지. 거기 이제 바로 나오지만 1, 2번에 잘못 지적 공부에 등록이 잘못돼 있다 그죠? 그러면 정정을 합니다.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죠? 46페이지에 그 소유자가 발견하면 그 소유자 이야기 나오죠.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지적공부 등록상의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소유자의 신청으로 정정을 하고 그죠? 47페이지 보시면 직권정정이 또 나오죠. 두 가지입니다. 소유자 신청에 의한 정정 보세요. 그 2번에 여기는요. 소유자가 지적공부에 잘못 등록되어 있는 사항을 발견해서 신청할 때는 그 정정사유 적은 신청서에 다음에 구분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데 기억에 그죠?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면 거기 등록상 요거 나중에 우리 이 시간에 정정 청량을 합니다.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면 그죠? 정정 청량을 하고 그 성과도고 그 밖에 그 등록상 정정은 변경상 확인 서류고 그 이제 기억만 잘 봐두시면 됩니다. 3번으로 내려가면 요거는 또 소유자 신청으로 정정할 때 잘못 등록세 있음을 그죠? 정정 신청할 때 인접 토지 경계 요게 이웃 토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접 토지가 이웃 토지 경계가 바뀌면 그 문제가 생기죠. 경계 변경을 가져오면 다음에 언한의 서류인데 자 말 그대로 이웃 토지 경계가 바뀌면 인접 그 기억에 인접 토지 소유자 성낙이 있거나 아니면은 성낙서나 미연은요 인접 토지 소유자가 성낙하지 않으면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확정 판결서 정본인데 판결서가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거꾸로 여러분 인접 토지 경계가 바뀌는 정정을 할 때는 인접 토지 소유자 뭐가 있어야 됩니다. 성낙이 있거나 판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우측에 47페이지가 이제 직권정정입니다. 소관청이 있죠. 지적소관청 각 시군구청이 잘못 등록되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뭐한다? 정정. 요건데요. 거기 이제 2번에 직권정정사유 9가지 그냥 읽으시면 되는데 쭉 한 번만 이거 뭐 외우는 거 아니죠. 늘 어떤 경우냐 하면 기억에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됐다. 아까 그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있었죠. 미연은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요거였죠. 지난주에 그 앞전에 기출문제 면적 증감 없이 면적 증감이 없어야 되고 경계 위치가 잘못됐는데 그게 있죠. 미연이 뭐냐 하면요. 경계정정이고요. 요거 경계정정. 여러분 보세요. 이 도면 안에 이 도면 있죠. 여러분 이 도면 안에 경계가 잘못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역으로 이제 반대로 경계정정할 때는 그 미연에 바로 앞에 면적의 증감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죠. 면적 증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경계가 잘못되어 있고 디귿 이거는요 길었어요. 길잖아요. 그죠? 이건 거의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읽으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한 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여기도 실제 청량한 면적은 일치하고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 경계에 맞추어 정정한다. 이것도요. 디귿 전체가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경계 정정. 경계를 정정하는 거예요. 리얼은요. 밑에 지적 공부 작성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됐다. 미음에 청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됐다. 그러면 시옷에 비읍에 참 요건 오늘 이 시간에
그 청량할 때 나옵니다. 그 바로 뒤에 지방지적위원회나 중앙지적위원회 의결, 이게 무슨 의결이냐 하면요, 청량적부심사 의결서 사본을 받아 소관청이 그 의결서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 등을 정정하는데, 요거 다음 청량할 때 요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다음에 시옷에 지적공부 등록상이 잘못 입력됐다 할 때 요거는 전산화된 지적공부에 전산화된 지적공부에 잘못 입력됐다. 그 다음에 이형은요, 요거 아까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관이 하필 등기를 위반한 등기 신청을 뭐 했다? 각하. 그리고 나서 그 사유를 소관청에 통지해 준다 그랬죠. 각하되면 그 통지에 따라 정정합니다. 이건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잘못 합병했죠. 합병 안 되는 거를 소관청이 합병했다는 겁니다. 그 등기소에서 통지가 옵니다. 마지막 지읒 이거는요, 법률 2801호 지적법 개정 법률 부칙 3조, 이건 필요 없고요. 오래됐습니다. 이거 면적 환산이, 이게 그죠, 과거에 평으로 돼 있던 거를 토지대장의 평 제곱미터로 환산할 때, 이때 잘못 환산을 했던 겁니다. 언제냐면요, 1975년입니다. 그럼 1975년에 이 지적법을 바꿔가지고 76년부터입니다. 평을 전부 뭐로 바꿨습니다? 제곱미터로. 이때 잘못 환산했던 겁니다. 자, 요 경우에 직권정정하는데 오랜만에 최근 10년치에 마지막 나온 게 작년 요 30회 있죠. 30회 문제 있었죠. 지난주에. 꼭 8번 다시 한번 보세요. 8번에 보면 거기에 있죠. 직권정정 사유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은 거 4개 중에 그 기억 오고요. 우리 방금 읽었으니까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그죠. 나중에 한 번만 쭉 다시 읽고 가시면 됩니다. 리언은 지적도 등록된 필지 경계가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은 건 맞는데 면적 증감이 있어야 됩니까? 정적 증감이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다. X고, 디귿에 청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건 없습니다. 책에 47페이지 아까 직권정정 사유의 거죠. 리언은 그 리언 가지고 낸 거고, 디귿은 거기 밑에 미음 보세요. 미음 책에 기역 리언 디귿 리얼 미음에 청량 뭐와 다르게 됐다? 성과와 다르게 정리됐다고 해야지. 요 문제 8번의 디귿처럼 청량 준비 파일하고는 상관없죠. 아무 관련 없고 이거 만들어낸 말이고, 리얼은 옵니다. 지적 등록상이 잘못 입력됐다. 그래서 결국 옳은 거는 기역 리얼이고 틀린 거는 리언 디귿이니까 옳은 거 찾아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답이 그 기역 리얼이다. 요건 지난주에 문제 풀어드렸고, 이게 그죠? 작년에 나와가지고 올해 여러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그러나 꼭 이 9가지 47페이지 9가지 읽고는 가셔야 됩니다. 한 번씩 읽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나머지 그 3번 읽어만 보시면 되고, 넘겨보면 소유자 정정 이거 있죠. 소유자 정정 이거는 그 1번, 2번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잘못 등록돼 있어서 정정하는 건데, 그죠? 그 1번은 등기된 토지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요건 등기된 토지고, 2번 있죠. 밑에 2번을 먼저 보시면 거기는 다만 미등기 토지. 그거 써놨죠. 2번에 미등기 토지. 이거 결국은요, 나중에 문제 물을 때 있잖아요. 요 1번은 등기된 토지고 2번은 미등기 토지, 이렇게 구분해서 묻습니다. 자, 1번에 지적소관청이 등록상 정정할 때 그 정정 사항이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잘못 등록되어 있으면 등기 필정
그거 똑같습니다. 아까 하고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상 증명서, 등기관서에서 제공해준 등기 전산 자료 이렇게 읽고 방금요 제가 등기된 토지는 소유자 정정, 소유자가 잘못 등록되어 있으면 뭘 가지고 한다? 등기 기준이고요. 2번 있죠. 2번은 이제 미등기 토지는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요. 맨 끝말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2번에 끝말이 있습니다. 미등기 토지에 소유자 성명, 명칭, 주민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이 이제 정정 대상 정정해야 될 신청할 때는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가족관계, 이거 옛날 호적인데 지금은 호적제도 없어지고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가족관계 여러분 가족관계 등록상 증명서 요거 가지고 정정을 합니다.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1번 2번 등기된 거하고 미등기 토지 뭘 가지고 뭘 기준으로 하는지만 아시면 되고 4, 5번 이거는요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4번 요거 나중에 문제 나온 게 한 번 있는데 나 이거 기출 문제로 설명드리고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 2번에 있죠. 문제 분석할 때 앞 시간에 그 29회 때는 소유자 정리 있죠. 아까 44페이지 요거 나왔고 그 다음에 30회 때는 정정 요거 직권 정정 요거 나왔죠. 그래서 한 문제 내지 많이 나올 땐 두 문제까지 예상하시면 된다 그랬고 이제 마지막 지적법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49페이지에 지적 청량인데 여기는 늘 이야기했죠. 두 문제 해마다 있죠. 청량은 두 문제입니다. 그 30회 때도 두 문제, 오늘 29회도 두 문제, 많이 나올 때는요 세 문제까지 나오는데 평균 두 문제까지 두 문제가 평균 나옵니다. 오늘 29회 문제 또 설명드릴 거고요. 첫 번째 그죠? 청량의 의의와 대상인데 의의에 보면 늘 이거죠. 우리가 오늘까지 지금 배우는 지적에 관한 사항 중에 그죠? 지적에 관한 사항 중에 청량해야 될 게고 끝에 쭉 가다가 보세요. 지적 청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려고 각 필지에 자 요거 세 가지 우리 다 배웠죠. 경계를 정한다. 항상 끝까지 있죠. 여러분 매 시간 말하는 경계 나오면 이겁니다. 이거 도면 안에 이 도면 안에 그려진 토지 경계 이거 뭐 해서 정하죠? 청량. 우리 이미 경계 청량 기준 배웠죠. 들어보셨죠? 중앙, 하단부, 상단부 그게 뭐 정하는 기준입니다. 경계 청량해서 좌표 요거는요 여러분 그 첫 시간에 요거 하나만 아시면 되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토지 경계점의 위치를 뭐로 등록한다? 좌표로. 그 이상은 묻지 않습니다. 청량해서 좌표를 구한다는 것만 아시고 그 다음에 면적 우리 앞전에 면적 구할 때 청량해서 그죠? 소수점 이하가 남으면 버린다 올린다. 그게 뭐 할 때 나왔죠? 면적 청량해서 면적 구할 때 나왔죠. 청량 대상입니다. 2번에 자 여기가 이제 기출 저 예상 문제 중에 또 하나인데 거기 쭉 대상 써놓고요. 다음 페이지 50페이지에고 아닌 거 이걸 묻죠. 여러분 청량 대상 아닌 거 요걸 묻는데 자 앞에 49페이지에 있는 요 청량 대상 읽으셔야 됩니다. 1번에 지적 기준점이라고요. 요거 있었죠. 여러분 요런 점 요게 기준점입니다. 청량 기준점 요걸 정한다. 요게 이름 써놨죠. 끝에 무슨 청량이다. 기초 그 다음 페이지에 기초 청량 이야기 다음 페이지 또 나옵니다. 2번은 지적 청량 성과를 검사하는데 요 검사가 51페이지 있죠. 나중에 그 검사하는 거 나옵니다. 그 청량하고 나서 검사 받는 거 요거 검사할 때 하는 청량이 지적
그 보세요. 앞에 그 49페이지 말 그대로 검사청량. 3번 요게 오늘 이제 3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량할 필요가 있다. 이게 토지 이동, 우리 이 시간까지 앞 시간하고 오늘 배웠던 이동 청량입니다. 자, 지적 공부 복구 요거는 복구는 지난주에 했고 그죠? 복구할 때. 그다음에 오늘 이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바다 말소 요거요. 여러분. 바다가 된 토지 등록 말소할 때도 요거 청량합니다. 축척 변경 오늘 배웠고 시옷 이게 지금 방금 이 시간에 지적 공부 등록상 정정 이런 겁니다. 아까 경계 같은 거 있죠. 경계 정정 이런 거 할 때도 청량한다고 그랬죠. 아까 정정 청량. 그리고 이형 이거는요.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에서는 토지 이동이 있으면요. 무슨 사업이 있죠. 여러분. 무슨 사업이 됐다 그러면 끝에 무슨 청량이라고 써놨죠? 지적 확정. 요거고 확정 청량이고 지역 이거는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요 특별법 우리가 배우지 않지만 요 법에 따라 전국을 지적 재조사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업에 따라 토지 이동이 있으면 요거 말 그대로 무슨 청량이다. 지적 재조사. 4번, 5번 요건 따로 제가 설명드릴 건데 4번에 경계점을 지상에 뭐 한다 그랬죠? 복원. 요 복원이라는 말, 요 말이 있기 때문에 요거 이름 보세요. 요 이름이 무슨 청량입니다. 경계 복원이고 5번은요. 지상 건축물도 현황. 요 현황이라는 말 요거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 겁니다. 현황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그래서 현황을 지적도 임야대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한다. 요게 이름이 무슨 청량? 지적 현황. 요 둘은요. 4번, 5번은 제가 그 청량 절차 있죠. 51페이지. 요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할 겁니다. 요거 그대로 두시고. 자, 이제 문제는 50페이지. 맨 위에 지금까지 시험에 그죠? 청량 대상 아닌 거 물어가지고 오늘 뭐 첫 시간부터 합병, 지목 변경, 지번 변경. 합병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토지 면적 환산. 평을 아까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할 때는 따로 청량 안 합니다. 3번 지적 공부 특히 도면 재작성인데 여기 보세요. 이 도면 있죠 여러분. 이 도면을 다시 작성합니다. 그 왜 재작성하느냐. 도면 안에 뭐 이런 지번이나 지목 이런 게 그죠. 이게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이 안에 등록 사항이 불분명해서 다시 작성할 때는 청량하지 않습니다. 이건 따로 재작성입니다. 4번은요. 위성 기준점이나 공공 기준점을 정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앞 페이지에 49페이지 청량 대상 1번 청량 대상 1번 이게 무슨 점이죠? 이게 아까 지적 기준점. 이 지적 기준점 가지고요. 이거 갖고 하는 게 지적 청량이고 넘겨보세요. 지적 기준점이라 해야 되는데 말을 50페이지에 그 4번에 위성 기준점, 공공 기준점 이거는 우리 지적 청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연속 지적도가 뭐냐? 여러분 5번에 요게 아직 제가 설명은 안 드렸죠. 여러분 여기 돌아가면요. 이거 한 번만 읽어보시라 그랬습니다. 5, 6페이지 보세요. 나중에 제가 마치기 전에 요거 용어 있죠. 용어 5, 6페이지 요거 용어 요거 나중에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오늘까지 이제 다 배우니까요. 거기에 5페이지 그죠? 3번 보세요. 3번 연속 5페이지에 3번 연속 지적도라는 말은 시험에 이 말이 나온 거는 지적도를 연속이요. 그 읽어가면 지적 도면을 연결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 도면 있죠. 여러분 보세요. 이 도면과 이 도면 위아래 좌우에 연결된 도면 이거하고 이 도면 위에 있는 도면을 연결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적 청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이나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인데 도면 있죠 이거 이 도면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이 도면 위아래 있는 도면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거 청량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속 지적도 만들 때는 이거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연속 지적도 이거 만들 때는 거기 3번의 앞뒤에 앞에하고 맨 끝에 이거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있죠. 이걸 물었던 겁니다. 시험에 딱 한 번. 여기 다시 오면요 여러분 50 페이지 다시 오면 청량 대상 아닌 거 끝에 연속 지적도, 그러니까 연속 지적도가 뭔지 이거 묻는 것도 없었고요. 방금 제가 5페이지 읽었을 때 연속 지적도는 청량해서 만듭니까? 청량 없이? 없이. 이건 청량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 도면하고 이 도면 위아래 좌우에 있는 도면을 연결하는 거니까, 연결해서 만드니까 이건 따로 뭐 하지 않는다. 청량. 이게 지금까지요 시험에 나왔고, 또 한 번은요 그 50페이지에 그 밑에 박스 있죠. 위에서 이제 두 개 밑에 거 요거는 다음 돌아가면요 28회 때 나왔을 겁니다. 이해관계인 등이 지적 청량 수행자한테 가서 의뢰할 수 없는 거, 우리가 가서 아까 앞에 49페이지에 있는 이 청량 대상 중에 두 가지 의뢰하는 게 아닌 것이 두 개 있습니다. 50페이지 고 보세요. 검사 청량하고 지적 제조사. 요거는 우리가 가서 의뢰하는 거 아닙니다. 검사 청량은 51페이지 맨 밑에 그 검사 청량 나오고요. 그럼 지적 제조사 있죠. 요거는 시군구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적 제조사는 시군구가 하는 거고 우리가 이거 의뢰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답은 앞전에 이거 마지막 나올 때 요 문제에서 이렇게 물었죠. 그 앞에 이해관계인 등이 청량 수행자한테 가서 의뢰하는 청량이 아닌 것, 답은 지적 제조사 청량. 요게 답이었어요. 요건 다음 주에 그 28회 할 때 제가 소개할 거고요. 자, 이번에 30회 문제 있었죠. 여러분 30회 문제 11번 요거 냈다. 그 오늘 설명드린 청량 실시한 경우로 모두 옳은 거 골라라. 그래서 4개다. 30회 11번 냈다. 옳은 거였죠. 요건 그 한 번에 뭐 틀린 거 없이 4개 다 옳은 거로 나왔고, 그죠? 그거 참고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50페이지 있죠. 다시 와서 2절 여기는 청량 구분 있죠. 구분과 방법. 구분은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1번에 지적 청량은 방금 앞에 제가 지적 기준점을 정한다. 이게 기초 청량이고, 이게 왜 기초 청량이냐 이름이. 그 지적 기준점이라는 말이 원래 이름은요 요 기준점이라는 말 하기 전에는 기초점이라 그랬어요. 기초점 요거 있죠. 아까 요게 원래 이름이 기초점이었어요. 기초점. 그래서 기초점이라 하다가 지적 기준점으로 이름 바꿨는데, 요때 요게 기초점일 때 그때 붙여진 이름이 기초청량이고, 한 필지 그 다음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게 세부청량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크게. 그 다음에 2번 이게요 지적청량 방법입니다. 보세요. 평판, 전자평판, 경위, 청량 전파기나 광파기 청량, 사진 찍어서 사는 청량, 위성 청량. 요거는 우리 GPS 들어보셨죠? GPS 가지고 하는 청량인데, 이 방법을 우리는 모르죠. 청량 전문가들, 쉽게 말해 청량 기사 있죠. 청량 기사들이나 알고 있는 청량이고, 그죠? 우리 시험에 요거 이야기했죠. 딱 한 번 오래됐습니다. 한 14회 전후로 14회쯤에 여기 서진 지적 청량 방법이 아닌 거 물어가지고요. 답이 수준 청량이라고 이렇게 나번호 낸 건데, 이게 원래 그죠? 요 수준 청량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어디에 있냐면요. 토목공사 들어보셨죠, 여러분? 도로나 이런 거 건설하기 위한 토목공사 할 때 수준 청량이라는 요 방법이 있어요. 요건 지적법이 없으니까 요걸 딱 한 번 물었는데, 요 문제 낼 때도
이때는 지금도 논란이 많지만 그죠? 시험 끝나고 나면 이의 신청 하잖아요, 여러분. 일주일간 시험 딱 치고 10월 31일 날 시험 치고 다음 날부터 11월 1일부터 일주일간 이의 신청을 거쳐요. 문제에 이의가 있는 사람들은 이의 신청하라고, 그죠? 그런데 요 이의 신청 기간에 수많은 이의 신청이 어떨 때는 수만 건이 들어갑니다. 어떨 때는 수만 건이 들어가요. 오늘 여러분 이 29회 문제 나중에 할 때 끝에 지적서고 설치 기준 보시는 분 있죠? 지적서고 설치 기준을 우리한테 왜 묻냐고요, 그죠? 지적서고 설치 기준, 창문 설치하는 거, 그런 것들까지 막 이의 신청이 들어가는데 이때도 난리 났었어요. 이런 방법을 이걸 왜 묻냐고 우리한테, 그죠? 중개사들한테. 이게 사실 어디서 나오냐면요, 지적기사 시험 있죠, 지적기사 시험, 거기 나오는 문제예요. 지적기사 시험에 이런 방법이 아닌 거 묻는 게 있다. 그죠? 참고로 하시고, 그죠? 일단 그 밑에 있죠, 그 박스 안에 기초청량 절차,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닌데, 요거 그 순서 있죠, 요거 절차 순서를 물었던 게 있습니다. 실제로 가끔 요 순서, 계획 수립, 준비 및 현지 답사하고 선점 및 조표,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전문 용어인데요. 점 설치, 아까 이 점 있죠, 이거 이 점을 이 점 있죠, 이 점, 이게 기준점, 이걸 설치하는 거를 선점 및 조표라 그래요. 관청 및 계산과 성과표 작성 순서로 한다. 절차가 요 순서만 봐두시면 되고요. 요거는 순서가 우측으로 갑니다. 지적 청량 절차,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또 나오는데요. 그 한 페이지입니다만은 청량 의뢰, 그 다음에 이제 기간, 특히 오늘도 요 기간 있죠, 기간. 요거 집중해서 묻고, 그 다음 검사 받는데 청량하고 나서, 그죠? 여기가 뭐 계속 이거는 해마다 여기서 한 문제씩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의뢰에 들어가기 전에 토지 소유자가 청량 의뢰하는데 요거 그림 있죠, 아까 49페이지 돌아가서 앞 페이지로 돌아가서 청량 대상에 그 맨 밑에 4번 5번 보고 계세요. 요거 설명 먼저 하고 간단하게 이제 절차에 들어가는데, 경계복원은 이야기했죠, 앞전부터. 여러분 4번의 그 경계복원은 A 토지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A 토지와 B 토지 간에 경계를 알아본다. 여러분도, 그죠? 나중에 내가죠. 여러분이 요 A 토지나 B 토지 소유자인데 A 토지, B 토지에 뭐를 알아본다? 경계가 어딘지 알아본다. 아니면은 경계 분쟁, 여기죠. 경계 A 토지와 B 토지 간에 경계 분쟁이 생기면 경계가 어딘지, 아니면 경계 침범, 누가 이 중에 경계가 침범됐다, 분쟁이 생기면 그 4번 요 청량을 합니다. 그럼 경계 분쟁 생기면 경계가 어딘지 알아봐야죠. 무슨 청량을 한다? 경계 복원. 여러분도 나중에 실무에 가셔서 중개하러 가셔서 토지 중개할 때 경계가 어딘지 알아보려면 경계 분쟁 등에 따른 청량해달라면 와서 경계를 뭐 해준다? 복원. 근데 거기, 그죠? 뭐라고 써졌냐 하면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해줘요. 요 경계점 두 개를, 요런, 실제로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에 경계점 말뚝, 실제로 이게 말뚝 있죠? 빨간 말뚝입니다. 요거 박아줍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말뚝이 안 박아지는 데는 요렇게 락카로 요렇게 칠해주고 가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요거 있죠, 요게 무슨 점입니다. 경계점. 요거 이으면요, 요 경계점을 이으면 요게 경계가 됩니다. 알겠죠? 실제 우리 다니다가요, 요렇게 빨갛게 말뚝을 받거나 여기 찍어 놓은 거 있어요. 요 경계 복원 청량한 겁니다. 경계 복원 청량, 이렇게 경계점을 찍어줘요. 5번 있죠, 밑에. 5번 요거는 그림 보세요. 건축물 할 때마다 이거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
건축할 때 요 경계로부터 요 건축법하고 뭐 민법에도 있는데 민법은 그 아무 쓸데없는 법이고 여러분 민법의 상린관계에 1차 하시는 분들 건물을 건축할 때 인접 토지 경계로부터 민법에는 얼마나 띄우라고 돼 있죠? 민법에 몇 미터? 반 미터 띄우라고 돼 있죠? 네? 2차만 하시나? 민법에 얼마 띄우라? 반 미터 띄우라고. 50cm인데 반 미터라고 시험에 반 미터 띄우라고 돼 있잖아요. 건물 지을 때. 이거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적용이 안 돼요, 이거. 여러분, 우물 팔 때는 얼마를 띄우라? 경계로부터. 우물 팔 때는 2m. 지하실 공사할 때는 깊이에 반 띄워라. 있다고 민법에. 쓸데없는 민법이 그런 거나 규정하면 나무까지는 잘 알잖아요. 나무까지 넘어오면 잘라달라고 청구하고 안 잘라면 자른다. 나무 뿌리는 박 자른다. 나무 뿌리는 다 알아 또. 이걸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 건축법은요, 공법에 건축법에 보면 저게 나와요. 저게 그건 시험에는 잘 안 나오고 그냥 띄운다는 것만. 기준이요, 높이에 주거지역에서 1조건 등 들어보셨죠? 1조건 등 확보를 위해서 높이에 반을 띄우게 돼 있어요, 원래. 근데 그게 거의 안 지켜집니다. 안 지켜져요, 실제로. 상업지역은 그런 거 없고요. 어제 그 불난 물류창고 그 공사하던 사람들 그 기자가 뭐라 하니까 반발했잖아요. 왜 안전수칙에 따라 공사 안 하냐고 했더니, 그렇게 공사하면 공사가 안 되네, 대한민국은. 그렇게 공사하면 공사가 안 된대, 대한민국은. 그죠? 안전수칙에 따라 하면 집이 안 올라가요. 막 2달 남아가지고, 여러분, 공사 준공이 2달 남아가지고 막 공사 급하게 한 거예요. 막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공사하면서 옆에서 막 용접하고 같이 하다가 막 불똥이 튀어가지고 불이 난 거예요, 실제로. 공사 2개월 내에 공사 완공 못하면요, 하루 전체 공사 0.3%씩 시공업자가 0.3% 손해배상 해야 돼요. 그 집은 1억 8천만 원씩 해야 돼, 하루에. 2달 만에 공사 못 끝내면 하루 공사 지연되는데 1억 8천만 원씩 내놔야 된다고. 그게 2달 만에 빨리 공사 끝내야 돼, 지금. 1억 8천만 원씩 안 내놓으려면 하루에 0.3%씩 그 건설업법에 따라. 그래서 지금 공사 급하게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공사를 급하게 하다가. 대한민국의 건축법대로 건축하면 집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가요. 여러분, 레미콘에 물 안 타면 이 시멘트가 안 들어가요, 안에. 물을 타야 들어가. 가보세요, 공사하는데. 그 왜 물 타요? 물 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물 안 타면 안 들어가요, 시멘트가. 설계도에 철근을 다 넣으면 공사가 안 돼요. 그래서 철근을 빼는 거예요, 30%씩. 빼서 이제 30% 빼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건설 현장에 있는 감독인데, 야, 그 철근 30% 떼면 안 되잖아. 그러면 30% 다 넣으면 집이 안 올라간대, 우리나라는. 그걸 빼야 올라가요, 집이. 그래 나중에 무너져야 되죠, 그죠? 그래 다시 짓고. 근데 이게 안 지켜져요, 거의. 근데 저기 이제 띄우는 거리가 있어요. 공법하고 민법이 붙으면 누가 이긴다 그랬어요? 민법하고 공법이 붙으면 누가 이긴다? 공법이 이기잖아요. 민법은 일반법, 건축법은 특별법. 장진종이하고 조찬이가 붙으면 조찬이가 이겨요. 이게 생겼잖아. 얼굴 보세요. 공법이 이긴다고. 이게 특별법이고 이건 일반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돼야 안 돼요, 반미터가. 이건 안 되고 뭐가 적용된다? 건축법이. 그러나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는 얼마를 띄운다가 아니고, 이게 분쟁이 건축물과 경계의 관계, 요 띄웠냐 안 띄웠냐, 요게 요 두 사람 A, B 간에 다툼이 있으면 그게 5번 지적 무슨 청량을 해본다, 현황. 자, 간단하게요. 말은 이렇게 써졌지만 여기 보세요. 건축물과 경계의 관계, 건축물하고
요 토지 경계와의 관계를 알아본다. 그게 지적 현황이에요. 거기 보세요. 지상 건축물 등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뭐와 대비하여 경계. 여러분은 그러니까 저 그림 보면서 우리는 요것만 건축물과 경계의 관계 요걸 알아본다. 여러분 앞으로 실무에 가셔서 제일 많이 하는 게요. 아까 49페이지 그 오늘 배웠던 토지 이동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분할. 분할을 제일 많이 해요. 실무에 가면. 토지를 아까 제가 이거 했죠. 일부를 분할해 가지고요. 분할 매매. 분할해서 매매하려면 뭐를 해봐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청량. 그때 이제 분할 청량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경계 복원, 지적 현황. 여러분도 앞으로 저는 청량을 해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51페이지 보세요. 이제 청량 절차 의뢰에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 이런 그랬지만 제가 설명할 때는 내가 여러분이 자 보세요. 여러분이 청량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디 가서 청량할 필요가 있다면 어디 가서 청량해달라고 하느냐. 지적 청량 수행자인데 수행자에는 그 괄호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 청량 업자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게 가서 청량 의뢰합니다. 의뢰가 신청이죠. 그럼 청량 수행자에는 업자는요. 거기 소개만 합니다. 지적 청량 업자는 업을 청량을 하려고 청량업 등록을 하는 업자입니다. 원래. 근데 그 이상은 업자 이야기는 뭐 시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청량업자나 공사인데 요 공사가 여러분 제가 공사인데 이름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대한지적공사 들어보셨죠? 대한지적공사였는데 박근혜 정부 때 이름을 한국 무슨 공사로 바꿨습니다. 국토정보공사로 바꿨어요. 이름을. 요 공사에 가서 청량 의뢰하는데 주로 있죠. 실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업자한테 업자도 있는데 우리 울산에 여기 업자한테 가는 경우보다는 공사에 갑니다. 울산지사 울산에 지사에 가도 되고요. 공사 울산지사 가도 되고 각 시군구청에 가면 이 이야기 했죠. 여러분 우리 여기 남구청이나 아무 구청 가도 됩니다. 시군구청에 가면 요 공사 직원이 구청 민원실에 요 공사 직원이 꼭 파견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청량해달라고 의뢰하면 됩니다. 시험에는 요 말만 나옵니다. 청량 수행자한테 가서 의뢰한다고만 나오고 수행자에는 업자와 청량업자와 공사가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2번 청량 의뢰할 때고 제출 뭐 전자문서 포함해서 이거 서류 제출하고 3번으로 내려가면 2번 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3번에 청량 수행자가 의뢰받으면 청량기간 일자, 청량수수료 정은 청량 수행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그 다음날 여기만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고 청량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날 알고 계시고요. 3번에 그 끝에 다음날 4번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 자 기간 이제 청량해달라면 요 기간 내에 청량해 줍니다. 세 가지인데 1번 원칙은 청량기간 5일에다가 검사기간 4일. 그럼 이 말은 청량 의뢰하면요 5일 이내에 청량하고 4일 이내에 검사 받고 그래서 청량을 완료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5일 4일이니까 원래 합치면 9일이라고 그러죠. 9일. 9일이라는 말은 실무에 가면 청량 의뢰하면 요 9일 내에 5일 4일이니까 그죠? 9일 내에 청량을 완료해 줘야 됩니다. 원래. 2번 다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을 하거나 청량 검사하는 경우에는 자 기준점이 15점 이하면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면 넘어가면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씩 가산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점 갖고 점 설치
아까 우리 지적 기준점인데 이게 이 점 갖고 할 때는 15점 이하면 며칠이 걸린다. 4일. 청량할 때. 그 다음에 15점을 넘어가면 이제 점이 4점, 요 4점이 있죠. 들어보세요. 16, 4점이 16, 17, 18, 19까지 요 4점이 넘을 때마다 며칠씩 더해간다? 1일씩. 또 4점 있죠. 방금 16, 17, 18, 19까지 4점 넘어갔고 또 20부터 이제 20, 21, 22, 22, 20, 21, 22, 23까지 또 4점이 넘어가면 또 며칠 더 한다. 1일. 이렇게 더해 갑니다. 자, 시험에는 딱 한 번 이야기했죠. 16점.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시험에 16점이면 며칠이냐? 15점까지가 4일이고 16점이 나왔으니까 시험에 4점이 넘어갔죠. 여기에 16, 17, 18, 19까지 나오면 1일 더하니까 5일. 이렇게 더해갑니다. 요 점 갖고 할 때. 그 다음에 3번이 청량 의뢰인하고 지적청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했다. 합의. 따로 그죠? 요 합의해서 따로 기간을 정했다. 그럼 그 합의한 기간에 따르는데 합의한 기간에 아는데 그 기간 중에 전체 합의한 기간에 4분의 3이 청량 기간, 4분의 1이 검사 기간이 됩니다. 자, 왜 따로 합의했는지는 묻지 않는다 했고요. 처음에 나올 때 20일 합의했다고 시험에 20일을 합의했다고 나왔죠. 그럼 20일에 4분의 3이 청량 기간이고 4분의 1이 무슨 기간? 검사. 20일에 4분의 3이 며칠입니까? 물었던 거 아닙니까? 20일에 4분의 3이 15일. 그 다음에 4분의 1은요? 5일. 이게 15일이 무슨 기간? 청량 기간. 5일이 검사 기간. 이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20일에 그 다음 나온 게 40일. 더 쉽게 2번 나왔습니다. 요거 다음 주에 40일 요거 다음 주에 나갑니다. 40일 합의한 거. 40일은 더 쉽죠. 40일에 4분의 3이 며칠? 30일. 4분의 1은 10일. 20일이 먼저 나오고 40일이 또 한 번 나오고 2번 나왔습니다. 자, 요 3가지. 오늘도 이 문제 나가 있습니다. 요 원칙적 기간 점 갖고 할 때, 그 다음에 요거 합의한 거, 요거 3가지 꼭 뭐 정리하시고 검사 받습니다. 3번의 검사. 청량 수행자가 청량했으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소관청 등의 검사 받는데 누구 검사냐? 그건 시험에 안 나오고요. 2번에 다만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청량으로서 경계 보건 청량하고 지적 현황 요 둘은 검사 받지 않는데 여기 보세요. 요 경계 보건하고 지적 현황 요 둘은 요 두 청량이죠. 요거 요 2개는 뭐 받지 않는다. 검사. 요거 시험에요. 요 검사 받지 않는 거 한 번씩 다 답으로 2번 요거 경계 보건 아니면 지적 현황 요거 다 한 번씩 다 답으로 나왔습니다. 시험에. 여기까지 검사를 받는데 요 둘만 검사 받지 않는다는 거 아시고, 자, 오늘 문제도 그죠? 30회 거는 아까 대상했고 오늘 문제 6번 2문제입니다. 6번과 9번. 9번은 좀 이따가 그 마지막으로 할 거고 그죠? 6번 먼저 보세요. 6번. 이렇게 묻는 거 많습니다. 요즘 지적 청량 기간 검사 기간 설명인데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 옳은 거 이거 444입니다. 답은 1번인데 자, 청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일. 다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 검사할 때는 기준점이 자 15점 이하면 며칠이 걸린다. 4일. 그 4일이고 그 다음에 15점을 초과하면 4일에다 또 한 번 더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몇 점마다 1일씩 가산해 간다. 4점. 그게 444 아닙니까? 1번. 4일 4점. 이거 찾는 겁니다. 답은 1번. 요 앞에 돌아가면요.
여기까지 이제 합의한 거까지 해가지고 4분의 3, 4분의 1. 여기 또 괄호에 놓고 4분의 3, 4분의 1. 이것도 묻는 거 있고. 나중에 괄호, 이건 쉬운 겁니다. 괄호 넣기. 괄호 넣기 이런 문제 잘 내요, 요즘. 그 조합하면 됩니다. 그죠? 계속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이 기간하고 점 갖고 하는 거 하고 합의 본 거 이거 나중에 계속 나오니까 요거 예상 문제로 말씀드리고 52페이지 보세요. 요약집에. 이 지적 기준점이 있는데요. 이것도요. 나중에 기출문제 분석할 때 제가 4절에 지적 기준점 성과의 보관 및 열람인데 이 기준점이 그죠? 그 1번에 뭐 나중에 1번, 3번, 4번 이거는 맨 밑에 그 표 갖고 설명드릴 거고요. 2번에 그 2번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지적 기준점에는 여러분 길바닥에 이거 이야기했죠. 여러분 길에 다니다 보면 오늘도 집에 가다가 이런 지적 기준점이 찍어진 거 수없이 많습니다. 길바닥에.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무슨 점이라고 써졌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적 삼각점인데 그냥 지적이라는 말 빼버리고요. 삼각점 이렇게 써진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인데 그냥 보조점이라고 써요. 여기다가 보조점. 제일 많이 보는 게요. 도건점입니다. 이거 지적 도건점. 여기 도건점 이렇게 써졌죠. 지적 도건점이라는 쓰는 데도 있고요. 지적 도건점 써진 데도 있고 그냥 도건점이라는 써진 데도 있습니다. 요 밑에 옛날에는 대한지적공사 지금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이걸 시군구로부터 위임받아가지고 공사가 설치하고 어떤 데는요 LX 공사라고 LX가 아까 국토정보공사의 이니셜입니다. LX가 LH가 아니고 LX 공사 이렇게 써졌는데 요런 점을 누가 있죠? 원래는 이거 공사가 위임받아가지고요. 위임받아 이거 설치하는데 원래 법에는 맨 밑에 표 보십시오. 표 이것만 보세요. 앞에 건 읽으시면 되고 지적 기준점 성과 보관 및 이거 우리가 뭐 이거 우리가 가서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 아까 세 개 중에 지적 삼각점 있죠. 삼각점의 성과 및 열람 등본 발급은 시도지사나 소관청에 가면 되고 밑에 거 있죠. 두 개. 지적 삼각 보조점이나 도건점 요 둘은 소관청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거 뭐 이 도건점 이거 열람 신청할 일도 없고 그런 이런 점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딱 시험에요. 이거 있죠. 표 이거 누구한테 가서 이거 발급 신청하느냐 이거 물었던 게 딱 한 번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시험에 딱 한 번. 그 아마 27회인가 돌아가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때 제가 설명드릴 거고 오늘은 요렇게 그 맨 밑에 표만 봐서 요거 누가 이거 성과 이거 원래 공사가 하는데 공사가 위임받아서 합니다. 위탁받아서. 그러나 원래 이렇게 법에 요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과 보관 및 그 열람 신청을 누구한테 하느냐. 자 마지막 이제 하나 남은 게 그 53페이지 여러분 지적위원회하고 넘겨보시면 55페이지에 청량적부심사 요게 남았습니다. 요건 뭐 설명은 간단하고요. 요거 다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29회 문제 요거 다시 한번 요거 간단하게 뭐 등기는 아직 우리 다음 주부터 들어가니까 등기는 그 틀린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이제 지적위원회부터 다 마치고 문제 분석해드리고 다음 주 이제 등기 들어가는데 그죠?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